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이 용어에 따라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자동말소, 자진말소, 직권말소가 어떻게 틀린지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자동말소라는 것은 폐지 대상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임대기간이 뭐 4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 다양한데 이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도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은 5% 상한 범위 내에서만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등록이 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죠. 그게 사라져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연장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말소가 돼요.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말소가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말소됐다 해서 자동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진 말소는 뭐냐? 여러분들 그 용어에서 그 단어 선택에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건 내 스스로 셀프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지 대상 임대주택, 이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임대주택 빌라 같은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라든가 단기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말소가 되는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말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자진 말소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그 등록이 폐지가 돼버리면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야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은 임대를 놓고 나서 자진 말소가 가능한 거예요. 반면에 직권 말소는 뭐냐면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멸실이 됐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어떤 그 의무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세를 놔야 되는데 세를 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 말소예요.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은 이해하시겠죠? 자동 말소, 이거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말소가 되는 거. 자진 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 지났을 때 내가 스스로 가서 신청해서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직권 말소는 재개발 재건축처럼 갖고 있는 그 물리적인 주택이 사라져버린 거. 그래서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할 수 없을 때 이거는 직권 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세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자동 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5년 이내에 거주용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이. 그러면 3년 보유 2년 거주하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운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1주택이 있고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택, 3주택이 더 있어. 총 4개 주택인데 하나는 거주를 2년 했고 나머지 3개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놔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비록 전체가 4주택이지만 이 3개의 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요건은 뭐냐?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이건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별도의 법이에요. 비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년 거주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게 되면 자동 말소는 5년 유예, 그러니까 말소일로부터 5년 내로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진 말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채운 상태에서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역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직권 말소가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직권 말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법이 현재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멸실로 인한 직권 말소의 경우에도 특별법상 의무기간의 2분의 1 미만을 임대한 상태에서 자진 말소와 마찬가지로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런 어떤 빌라나 낡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무임대기간을 다 못 채웠어. 한 3년 뒤에 멸실이 돼버렸네? 그럼 직권 말소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근데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는 난 이거 멸실 안 됐으면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멸실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동 말소라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나 원래 그 전에 법상으로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주택임대사업자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 너희가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끊어줘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자진말소도 내가 비록 자진해서 한 거지만 정부가 요청한 거잖아요. 요즘 주택임대사업자 때문에 뭐 다주택자 혜택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좀 없애려고 하거든. 니네가 자진해서 말소해 줄래? 대신에 5년 동안 혜택은 더 줄게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재개발자금도 샀을 때 나중에 니네가 멸실될 걸 뻔히 알았잖아. 너희 수익 내려고 뿌시는 거잖아.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혜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되게 되면은 이거는 더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거주용 주택을 먼저 매도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재개발 재건축 멸실로 인해 직권 말소되기 전 거주용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자, 말소 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도 직권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추징을 하지 않는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요때가 이제 멸실되는 거예요. 대충 이때가 멸실 예정돼 있고 요때 내가 취득했어요. 자, 취득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한 의무 기간이 여기 정도까지예요. 여기 정도까지가 의무 기간인데 멸실은 예컨대 요 정도쯤에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원래는 의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그래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권말소 같은 경우는 멸실된 이후에 팔게 되면은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취득하고 나서 멸실되기 전 요 기간 동안에 파는 거, 예를 들어 요때쯤 팔았다. 요때쯤 파는 것들은 대해서 뭐다? 이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비과세를 먼저 받더라도 의무 기간을 다 채우는 후속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후속 요건을 못 채우죠. 못 채운다 하더라도 양도세 추징을 하지 않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말소 당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의무 임대 기간 중에 거주용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자동 말소는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팔게 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진 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 2분의 1 이상 채운 사람들만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혜택이 있다. 직권 말소는 기본적으로 없으나 말소되기 전 거주주택을 팔게 되게 되면 의무인가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에 관련된 양도세의 차이점도 설명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